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자, 8월 19일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자, 이런 급락장 우리가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공리학주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 상당히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1.93% 거의 2%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3,1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한 낙폭을 보였죠. 거의 3% 가까이 밀리면서 1000포인트가 역시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환율이 고점까지 올라오면서, 즉 최근 고점까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역시나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물 출회가 강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방금 말씀드린 이 환율 급증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 조정도 있었죠. 아무래도 외국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고점 우려감들을 계속 비치고 있고,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낮추면서 아무래도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던 섹터가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아무래도 섹터가 시가총액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역시나 전반적인 시장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좀 집중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팔았다라고 보기보다는 반도체에 굉장히 집중돼 있었다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반도체 섹터를 굉장히 많이 판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매도세가 조금씩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반도체 섹터 가격 메리트 부각으로 반등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공격적인 베팅은 조금 자제를 해야겠지만 일단 반도체 섹터들 다시 한번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온다면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한번 접근을 서서히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텔 같은 제조사들이 신제품 CPU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DDR5가 들어가죠. 새로 나오는 DDR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DDR5 적용 CPU가 하반기 출시 되기 때문에 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이미 검증을 거의 마무리됐고요.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여기서 또 실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섹터 반등 나오면 또 증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기 테이퍼링 우려감이 나왔는데 어제 사실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연내 테이퍼링 우려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환율도 좀 올랐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많이 빠져나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환율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최근 고점을 아주 강력하게 뚫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빠질 만큼 외국인들 매도세도 나갔고, 그래서 일단 환율만 최소한 횡보 정도만 나와주더라도 지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긴 하지만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좋은 건 아니지만 증시에 주는 영향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미 내성이 좀 생겼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 반등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 다만 아직은 하락 추세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관망세가 일단 기본이 되셔야 되고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되 일단 선별적인 투자는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최소한 실적 성장이 받침이 되는 섹터라든지 종목군이라면 지금 오히려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망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유망 섹터는 2차 전지, 반도체 등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아직 매도 물량들이 좀 계속 남아있는,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2차 전지는 사실 아직도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계속 우리가 봐야 되고, 실제 2차 전지 섹터들 최근에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첨보는 고점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오히려 장중에 최고가를 찍었었고요. 뭐 후성 같은 기업도 보면은 어제 최고가 찍었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3%대면 오늘 시장에서는 선방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고점을 갱신한 종목인데 3%면 아주 잘 버텨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뭐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0.38%면 아주 선방한 거죠. 뭐 장중에 3% 중반까지도 올라갔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는요, 이미 뭐 전기차라든지 전방산업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적에 대한 안정성과 그리고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변동성이 아직 남아있는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추가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점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트렉스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거고, 다만 역시나 저점 확인하고 그리고 반등을 한 2, 3거래일 정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방향성이 상방으로 바뀌었을 때를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략주까지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공략주는 지수 변경 관련된 종목으로는 만도와 더존비지온,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는 상하폰테크와 이녹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는 모트렉스, 그리고 추가로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평가 실적 성장주 뭐 다 지금 실적 괜찮은 종목들이긴 한데, 지난주에 제가 DKND 설명드렸죠. 이것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시장이 워낙 또 밀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졌어요.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 개별 종목들이 엄청나게 빠졌는데, 일단 DKND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 거의 하단분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2분기 실적 아직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공시 보시면 상당히 반기 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합성 피혁, 특히나 친환경 합성 피혁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고, M&A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일단 반등 보시면서 한번 접근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군들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남아 있는 증시 흐름에서는 반드시 반등을 2, 3거래일 정도 확인을 하고 접근을 고려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드시 아직 강세작이 아닌 이상은 분할 매수를 원칙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혹시 모를 시장 변동성에 크게 몰리지 않고 평균 단가를 안정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평선이라든지 매물대라든지 여러분들 각지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접근 전 손절가와 목표가 반드시 설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략주들 살펴봤습니다. 지수 변경 관련된 종목들 만도, 더존비지온,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상하프론테크, 이녹스,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 저평가 실적 성장주인 DKND까지 여러분들 잘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반등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한번 접근을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하반기 때 좀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은 아주 실적도 탄탄한 기업들이니까요. 앞으로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이제 금요일에 이제 스치면 상한가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8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저와 아나운서 분과 둘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이슈가 됐던 탑3 이슈를 분석하면서 공략주까지 살펴보는 그런 방송이 되니까요. 내일 방송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카카오톡 단체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장전 한 8시부터 시작해서 장 마감 때까지 전날 글로벌 증시라든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어떤 섹터나 공략주들, 그리고 시황들까지도 다양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2034 번호로 이슈 추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와 참여 코드를 보내드립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함께 매일매일 다양한 정보들 공유하시면서 하반기를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반기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일장 공략주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